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HLB 테라피텍스 오랜만에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최근에 좀 이상한 흐름들이 있죠. 사채권을 계속해서 상장을 시킵니다. 주가가 지금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8,800원이 안 돼요. 얘도 보면 지금 8,800원이 안 되죠. 그죠? 8,800원이 안 되는데 14일에 상장된 걸 봤을 때 상장이 19일인데 추가 상장이 14일에 됐는데 보면 이상해요. 좀 요즘에 하는 행동들이 가격이 안 왔는데 상장을 시킵니다. 요 가격인데.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택할 수 있겠죠. 난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엑시트하고 나갈래. 요로 하는 거 하나랑 회사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바꿔놓고 올라가면 팔아야겠다.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파나진도 보면 좀 이상한 흐름들이 있어요. 여기서 전환사채가 상장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상하죠. 보게 되면은 전환 청구권 행사를 또 했습니다. 행사를 했고 물량 자체가 6월 5일에 나와요. 그럼 이거는 6월 5일에 물량이 나온다라는 건 언제요? 자, 우리가 6월 5일이면 이때죠. 죄송합니다. 요때. 자, 요때인데 3일이 뭐요? 3일 대통선거죠. 그러니까 2일에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요 부분. 그러면 앞으로 6일 뒤에 물량이 나오는데 주가 얼마? 4,200원이에요. 4,200원이라고요. 어? 지금 가격이 얼마인데? 2,200원인데? 선물 옵션 장 마감되었. 죄송합니다. 4,200원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4,100원이면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하다라는 거야. 30억짜리의 물량이 나오는데 30억짜리의 물량이 나오는데 손해 보면서 상장시킨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야, 물론 불안해서 상장해서 난 손해 보고 나는 마이너스 50%라도 손해 보고 팔래. 이런 제정신이 아닌 사채업자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HLB 그룹이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게 맞죠. 주가 위치상. 근데 저는 최근에 움직임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FDA 관련 내용이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좀 강력한 판단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로 현 구간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탄력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HLB 아시겠지만 HLB 올라가면 전 그룹사가 거의 상한가 가죠. 그죠? HLB가 올라가면 전 계열사가 상한가를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HLB 계열사는 바닥만 잘 잡으면 50% 수익 나는 건 일도 아니긴 해요. 과거부터.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엔 이 파나진이랑 테라피텍스 최근에 움직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HLB 뭐 제약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볼까요? 제약도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원래는 제약이 움직임이 괜찮았거든요. 제약 움직임이 좀 신선했어요. 원래는 움직임 자체가 좀 신선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움직임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잘 나오고 있어요. 흑자 전환했고 최근에 뭐 상장이나 추가 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단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약은 현재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제약은 지금 당장의 움직임은 딱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 근데 항상 올라가면 제약이 상승률 1위였습니다. 최근에 HLB 그룹 전체 봤을 때 테라피틱스랑 제약이 올라가면 상승률 1위였어요. 그룹사 중에.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생명과학이랑 HLB는 현재 구간에서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HLB보다는 생명과학이 조금 더 주가가 빨리 올라가 줘야죠. 결과적으로 이 신주 인수권이 아니죠. 주식 매수 청구권이 400억 이상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요거 주식 매수 청구권 우리 안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요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생명과학은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뭐 얘를 팔고 지금 차라리 HLB를 더 사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뭘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이걸 팔아서 뭐 HLB 그룹을 산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이걸 판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을 하는 게 낫겠죠. HLB 들고. 그래서 HLB 최근에 인수한 이 제넥스랑 페오람도 보면 제넥스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 거래소 공시를 봤을 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금강공시도 마찬가지 특이한 점은 없고요. 우리가 특이한 점을 좀 본다라고 하면 얘가 전환사채를 좀 발행을 해놨죠. 큰 금액 780억을 발행을 했는데 요거 내년부터 팔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이번 연도 12월이죠. 12월부터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 딱히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HLB 그룹주 중에서는 최근에 움직임이 먼저 나왔던 테라피틱스나 이 파나진 이쪽을 조금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넥스나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현 구간에서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다? 그것도 아니지만 현 구간에서 어쨌건 지금 구간은 딱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해요. 근데 일단 계열사 중에서는 항상 제약이 1순위로 강했고, 그 다음은 케바케로 움직였는데 최근에 파나진 움직임이 좀 이상하죠. 테라피틱스랑 파나진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HLB 햅도 마찬가지로 참 보면은 부실기업 인수해가지고 주주들 너무 힘들게 하죠. 일단 얘도 딱히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고, 움직임이 없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뭐 틀렸다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게, 이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HLB 그룹사 중에서 최근에 흐름이 이상한 HLB 테라피틱스나 파나진 이쪽을 주목해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HLB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구간 보합이고, 저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매물대를 반드시 소화를 해줘야 된다. 매물대. 반드시 소화해주고 가야 돼요. 한 번은 소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전환사채가 돈이 많이 들어가 있죠. 930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HLB가 현재 계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쓴다라고 하면 6개월, 7개월, 8개월 가면 갈수록 현금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전환사채를 탈출시켜 주고 다시 전환사채를 재발행해서 현금을 땡겨오는 방식도 HLB한테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HLB 그룹 아무래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뭐 HLB가 무조건 좋은 회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버텨라 이런 게 아니라, 세력 주고 결과적으로 주가를 올려야만 회사가 운영비가 나와죠. 전환사채로. 그래서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 줘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단감함, 간암, 선낭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슬슬 진행이 될 때가 됐어요. 간암도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클래스 1, 클래스 2 확인 후에 바로 주가의 탄력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6월 10일 전에 급등하고요. 급등하고 매물 소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5월 다음 주쯤에 좀 움직임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6월 10일 전에 급등하고 눌려서 전환가액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딱히 지금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없어요. 현 구간에서 뭐 HLB가 뭐 위험하다 뭐 이런 말씀은 전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아마 조금 많이 궁금하고 HLB 뭐 힘들어 할까봐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랬죠. 급등 나오기 전에 항상 거래량 죽이고 주가 누르고 그 다음 슈팅 나왔으니까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은 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습관도 똑같고, HLB 움직이는 패턴과 습관,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 돈을 쓰고 움직이는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패턴을 좀 보여준다. 눌러놓고 급등. 왜? 이게 가장 개인적으로 털어먹기 좋고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HLB 내가 조금이라도 걱정되고 조금이라도 대응에 대한 부분들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H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최근에 우리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오래 기다려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잘 먹고 있죠.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 기다려서 이 17,000원, 18,000원 구간에 잘 모아서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HLB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HLB가 우리가 요 구간 2만원, 3만원 구간대에 계속적으로 대시세 나올 거다. 나왔어요. 나오고 CRL, 상승 CRL, 또 CRL 두 번 받았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만약에 이 가남에 대한 부분들이 클래스 2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클래스 2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지금 여러분 착각하는 게 그 무조건 클래스 1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6월에 결과적으로 서류 제출한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서 두 달. 좀 늦게 잡아서 7월 중순에 C1, C2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C2가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 1월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내년 1월에 결과가 나올 거고 만약에 C1이 나온다 했을 땐 9월에 결과가 나올 텐데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9월에 있죠. 그죠?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9월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C1을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매물 소화하고 시세 내기는 좀 시간이 빠듯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C1, C2까지는 제가 어떻게 나올지 그냥 예상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FDA 서류를 재제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서류 제출한다라고 하면 저는 급등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별거 아닌 이슈에도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게 누구요? HLB 그룹이다.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HLB 관련돼서 뭐 걱정되거나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H라고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건데 아무래도 최근에 입장 요청도 많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뭐 HLB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강요하진 않습니다. 들어오시라고. 내가 HLB로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다. 아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제가 멘탈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조금이라도 걱정되시면 H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뭐 하면 돼요? H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은 뭐 HLB 뭐 펩이면 펩, 제약이면 제약 뭐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건데 유보율이 11,000% 넘어가는 요 회사들 제가 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세 종목 준비했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무상증자 관련 종목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 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그러니까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불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